우리는 종종 한 인물의 등장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이는 영웅으로 추앙받고 어떤 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운명, 특히 권력의 정점에 선 지도자의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학이나 논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영적인 지혜가 담긴 사주와 신점의 세계를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선 한 남자의 운명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길은 과연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예견된 파멸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깊은 통찰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날카로운 영적 통찰을 통해 가면 뒤에 가려진 진실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1부, 어부지리로 얻은 권좌, 그 끝은 고독 한 남자의 생년월일시. 8글자로 이루어진 그의 운명의 지도가 조심스럽게 펼쳐집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무속인의 첫마디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 돈을 참으로 좋아하는군요. 하지만 그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운 좋게 얻어걸린 어부지리일 뿐입니다. 그의 사주에는 태생적으로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과 끝없는 언변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때로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시에 수많은 구설과 시비를 몰고 다니는 재앙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주변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주에 새겨진 필연적인 흐름일지 모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의 지독한 이기심과 내로남불의 성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관점에서만 판단하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정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가난과 역경은 그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 독한 생존 본능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고통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주에는 스스로 정면 돌파하기보다 누군가의 등 뒤에 엎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정치적 동지이든 혹은 시대적 분위기이든 그는 항상 자신을 지지해줄 배경을 찾아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할 만큼 절망적인 운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운의 물결이 바뀌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를 푼 격입니다. 타인들의 싸움과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기묘한 방식으로 살아남는 힘의 근원은 그의 사주에 서려 있는 신가물, 즉 신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조상 중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무속적인 기질을 타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은 그에게 동물적인 직감과 예지력을 부여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가을의 문턱, 양력 10월과 11월에 그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거대한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날 만한 사건이나 구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 위기마저 또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 또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변인들의 희생이나 도움을 통해 가까스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행운이 계속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 후반부, 말년의 운은 어떨까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독히 외로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닌 그가 손에 쥔 권력이라는 신기루를 보고 모여든 것뿐입니다. 그가 가진 힘과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흩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아 쓸쓸하고 고독한 말년을 보내게 될 운명입니다. 만약 그가 직접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무속인은 이렇게 경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 조심하시오. 언젠가 그 긴 꼬리가 반드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인생의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그나마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사주에 내재된 비극적인 미래를 피하기 위한 하늘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2부 모래 위의 성, 위태로운 질주. 이번에는 또 다른 지도자의 운명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현재 마치 하늘의 모든 운을 한몸에 받은 듯 거침없는 기세로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카리스마에 열광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의 운명을 볼 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지극히 위태로운 기운이 감지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시대처럼 보일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는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8월이 모든 것의 변곡점이자 진짜 개임의 시작입니다. 8월까지 그는 활짝 편 날개로 창공을 마음껏 누비지만 8월을 기점으로 그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관제, 즉 법적인 문제나 소송, 구설수와 같은 재앙의 기운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8월에 시작된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들어가 11월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를 덮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운기는 확고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자 역시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찾아온 거대한 운, 즉 천운에 힘입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불복 게임에서 기적적으로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한번 해안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다 인해 고요한 바다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거대한 파도만 밀려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 그가 누리는 평온함은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폭풍전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의 운기가 좋지 않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는 아주 작은 빛만 보여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는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나 장기적인 계획 대신 지금 당장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마치 질소 과자와 같습니다.
이만하게 부풀려진 과자 봉지를 선물처럼 던져주면 사람들은 고맙다며 환호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내용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실속은 없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선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기뻐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3년,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8월과 11월의 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무속인은 그것이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막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아이템으로 무장한 캐릭터와 같습니다. 그런 상대를 1대1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를 이기려면 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동시에 공격해야만 합니다. 그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바로 그런 수준의 단합을 이루어내야만 비로소 운명의 흐름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며 분열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 기반은 너무도 불안정합니다. 8월에 첫 번째 바람이 불어오면 성벽 곳곳에 숨겨진 균열이 드러나고 11월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그 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3부, 인면수심, 파멸을 향한 질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을 들여다봅니다. 신의 제자들조차 징그럽다며 탄식하게 만든 한 남자의 사주입니다. 그의 사주는 보통 사람의 그릇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철면피를 깔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감정은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그는 마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려는 듯한 기세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이런 악한 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그가 앉은 권력의 자리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끊임없는 위기 상황이 그의 본성을 더욱 잔인하고 독하게 변질시켰습니다. 신의 눈으로 헤아려 본 것만 해도 그와 직접적으로 얽힌 중대한 사건이 12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까지 합하면 그의 업보는 실로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한 운명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끝까지 부인하고 수많은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오직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남을 속이는 데 능숙한 기질과 상대를 압도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순식간에 논점을 흐리고 말을 바꿔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교활함의 대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는 그가 앞으로 저지를 2가지 큰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을날의 낙엽처럼 가차없이 쳐내는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겁없이 사용하고 그 모든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지옥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장기 집권을 꾀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기존의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려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그는 인면수심,
즉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으로까지 묘사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혈육마저도 반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신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인간의 상식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옛말에 열을 붉은 꽃 없다 했습니다. 그의 막강한 권세도 언젠가는 꺾일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늘은 결국 배가 터지도록 먹게 내버려 둔 뒤 그 배를 눌러 모든 것을 고통 속에서 토해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조상도 등을 돌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업에 대한 하늘의 벌, 즉 천벌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 비친 어두운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것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눈앞의 이익이 아닌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우리는 종종 한 인물의 등장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이는 영웅으로 추앙받고 어떤 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운명, 특히 권력의 정점에 선 지도자의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학이나 논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영적인 지혜가 담긴 사주와 신점의 세계를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선 한 남자의 운명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길은 과연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예견된 파멸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깊은 통찰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날카로운 영적 통찰을 통해 가면 뒤에 가려진 진실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부 어부지리로 얻은 건좌, 그 끝은 고독 한 남자의 생년월일시. 8글자로 이루어진 그의 운명의 지도가 조심스럽게 펼쳐집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무속인의 첫마디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 돈을 참으로 좋아하는군요. 하지만 그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운 좋게 얻어걸린 어부지리일 뿐입니다. 그의 사주에는 태생적으로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과 끝없는 언변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때로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시에 수많은 구설과 시비를 몰고 다니는 재앙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주변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주에 새겨진 필연적인 흐름일지 모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의 지독한 이기심과 내로남불의 성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관점에서만 판단하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정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가난과 역경은 그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 독한 생존 본능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고통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주에는 스스로 정면 돌파하기보다 누군가의 등 뒤에 엎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정치적 동지이든 혹은 시대적 분위기이든 그는 항상 자신을 지지해줄 배경을 찾아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할 만큼 절망적인 운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운의 물결이 바뀌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를 푼 격입니다. 타인들의 싸움과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기묘한 방식으로 살아남는 힘의 근원은 그의 사주에 서려 있는 신가물, 즉 신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조상 중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무속적인 기질을 타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은 그에게 동물적인 직감과 예지력을 부여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가을의 문턱, 양력 10월과 11월에 그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거대한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날 만한 사건이나 구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 위기마저 또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 또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변인들의 희생이나 도움을 통해 가까스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행운이 계속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 후반부, 말년의 운은 어떨까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독히 외로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닌 그가 손에 쥔 권력이라는 신기루를 보고 모여든 것뿐입니다. 그가 가진 힘과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흩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아 쓸쓸하고 고독한 말년을 보내게 될 운명입니다. 만약 그가 직접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무속인은 이렇게 경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 조심하시오. 언젠가 그 긴 꼬리가 반드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인생의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그나마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사주에 내재된 비극적인 미래를 피하기 위한 하늘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2부, 모래 위의 성, 위태로운 질주. 이번에는 또 다른 지도자의 운명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현재 마치 하늘의 모든 운을 한 몸에 받은 듯 거침없는 기세로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카리스마에 열광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의 운명을 볼 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지극히 위태로운 기운이 감지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시대처럼 보일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는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8월이 모든 것의 변곡점이자 진짜 개임의 시작입니다. 8월까지 그는 활짝 편 날개로 창공을 마음껏 누비지만 8월을 기점으로 그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관제, 즉 법적인 문제나 소송, 구설수와 같은 재앙의 기운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8월에 시작된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들어가
11월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를 덮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운기는 확고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자 역시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찾아온 거대한 운, 즉 천운에 힘입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불복 게임에서 기적적으로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한번 해안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다 인해 고요한 바다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거대한 파도만 밀려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 그가 누리는 평온함은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폭풍전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의 운기가 좋지 않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는 아주 작은 빛만 보여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는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나 장기적인 계획 대신 지금 당장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마치 질소 과자와 같습니다. 이만하게 부풀려진 과자 봉지를 선물처럼 던져주면 사람들은 고맙다며 환호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내용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실속은 없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선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기뻐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3년,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8월과 11월의 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무속인은 그것이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막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아이템으로 무장한 캐릭터와 같습니다. 그런 상대를 1대1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를 이기려면 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동시에 공격해야만 합니다. 그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바로 그런 수준의 단합을 이루어내야만 비로소 운명의 흐름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며 분열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 기반은 너무도 불안정합니다. 8월에 첫 번째 바람이 불어오면 성벽 곳곳에 숨겨진 균열이 드러나고 11월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그 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3부, 인면수심, 파멸을 향한 질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을 들여다봅니다. 신의 제자들조차 징그럽다며 탄식하게 만든 한 남자의 사주입니다. 그의 사주는 보통 사람의 그릇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철면피를 깔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감정은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그는 마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려는 듯한 기세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이런 악한 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그가 앉은 권력의 자리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끊임없는 위기 상황이 그의 본성을 더욱 잔인하고 독하게 변질시켰습니다. 신의 눈으로 헤아려 본 것만 해도 그와 직접적으로 얽힌 중대한 사건이 12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까지 합하면
그의 업보는 실로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한 운명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끝까지 부인하고 수많은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오직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남을 속이는 데 능숙한 기질과 상대를 압도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순식간에 논점을 흐리고 말을 바꿔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교활함의 대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는 그가 앞으로 저지를 두 가지 큰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을날의 낙엽처럼 가차없이 쳐내는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겁없이 사용하고 그 모든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지옥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장기 집권을 꾀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기존의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려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그는 인면수심, 즉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으로까지 묘사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혈육마저도 반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신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인간의 상식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옛말에 열을 붉은 꽃 없다 했습니다. 그의 막강한 권세도 언젠가는 꺾일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늘은 결국 배가 터지도록 먹게 내버려 둔 뒤 그 배를 눌러 모든 것을 고통 속에서 토해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조상도 등을 돌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업에 대한 하늘의 벌, 즉 천벌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 비친 어두운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것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눈앞의 이익이 아닌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우리는 종종 한 인물의 등장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이는 영웅으로 추앙받고 어떤 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운명, 특히 권력의 정점에 선 지도자의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학이나 논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영적인 지혜가 담긴 사주와 신점의 세계를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선 한 남자의 운명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길은 과연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예견된 파멸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깊은 통찰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날카로운 영적 통찰을 통해 가면 뒤에 가려진 진실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부 어부지리로 얻은 권좌, 그 끝은 고독 한 남자의 생년월일시. 8글자로 이루어진 그의 운명의 지도가 조심스럽게 펼쳐집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무속인의 첫마디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 돈을 참으로 좋아하는군요. 하지만 그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운 좋게 얻어걸린 어부지리 일뿐입니다. 그의 사주에는 태생적으로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과 끝없는 언변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때로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시에 수많은 구설과 시비를 몰고 다니는 재앙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주변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주에 새겨진 필연적인 흐름일지 모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의 지독한 이기심과 내로남불의 성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관점에서만 판단하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정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가난과 역경은 그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 독한 생존 본능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고통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주에는 스스로 정면 돌파하기보다 누군가의 등 뒤에 엎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정치적 동지이든 혹은 시대적 분위기이든 그는 항상 자신을 지지해줄 배경을 찾아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할 만큼 절망적인 운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운의 물결이 바뀌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를 푼 격입니다. 타인들의 싸움과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기묘한 방식으로 살아남는 힘의 근원은 그의 사주에 서려 있는 신가물, 즉 신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조상 중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무속적인 기질을 타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은 그에게 동물적인 직감과 예지력을 부여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가을의 문턱, 양력 10월과 11월에 그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거대한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날 만한 사건이나 구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 위기마저 또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 또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변인들의 희생이나 도움을 통해 가까스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행운이 계속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 후반부, 말년의 운은 어떨까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독히 외로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닌 그가 손에 쥔 권력이라는 신기루를 보고 모여든 것뿐입니다. 그가 가진 힘과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흩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아 쓸쓸하고 고독한 말년을 보내게 될 운명입니다. 만약 그가 직접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무속인은 이렇게 경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 조심하시오. 언젠가 그 긴 꼬리가 반드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인생의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그나마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사주에 내재된 비극적인 미래를 피하기 위한 하늘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2부 모래 위의 성, 위태로운 질주. 이번에는 또 다른 지도자의 운명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현재 마치 하늘의 모든 운을 한몸에 받은 듯 거침없는 기세로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카리스마에 열광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의 운명을 볼 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지극히 위태로운 기운이 감지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시대처럼 보일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는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8월이 모든 것의 변곡점이자 진짜 개임의 시작입니다. 8월까지 그는 활짝 편 날개로 창공을 마음껏 누비지만 8월을 기점으로 그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관제, 즉 법적인 문제나 소송, 구설수와 같은 재앙의 기운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8월에 시작된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들어가 11월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를 덮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운기는 확고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자 역시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찾아온 거대한 운, 즉 천운에 힘입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불복 게임에서 기적적으로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한번 해안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다 인해 고요한 바다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거대한 파도만 밀려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 그가 누리는 평온함은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폭풍전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의 운기가 좋지 않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는 아주 작은 빛만 보여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는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나 장기적인 계획 대신 지금 당장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마치 질소 과자와 같습니다. 이만하게 부풀려진 과자 봉지를 선물처럼 던져주면 사람들은 고맙다며 환호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내용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실속은 없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선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기뻐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3년,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8월과 11월의 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무속인은 그것이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막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아이템으로 무장한 캐릭터와 같습니다. 그런 상대를 1대1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를 이기려면 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동시에 공격해야만 합니다. 그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바로 그런 수준의 단합을 이루어내야만 비로소 운명의 흐름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며 분열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 기반은 너무도 불안정합니다.
8월에 첫 번째 바람이 불어오면 성벽 곳곳에 숨겨진 균열이 드러나고 11월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그 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3부 인면수심, 파멸을 향한 질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을 들여다봅니다. 신의 제자들조차 징그럽다며 탄식하게 만든 한 남자의 사주입니다. 그의 사주는 보통 사람의 그릇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철면피를 깔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감정은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그는 마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려는 듯한 기세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이런 악한 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그가 앉은 권력의 자리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끊임없는 위기 상황이 그의 본성을 더욱 잔인하고 독하게 변질시켰습니다. 신의 눈으로 헤아려 본 것만 해도 그와 직접적으로 얽힌 중대한 사건이 12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까지 합하면 그의 업보는 실로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한 운명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끝까지 부인하고 수많은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오직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남을 속이는 데 능숙한 기질과 상대를 압도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순식간에 논점을 흐리고 말을 바꿔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교활함의 대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는 그가 앞으로 저지를 2가지 큰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을날의 낙엽처럼 가차없이 쳐내는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겁없이 사용하고 그 모든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지옥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장기 집권을 꾀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기존의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려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그는 인면수심, 즉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으로까지 묘사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혈육마저도 반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신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인간의 상식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옛말에 열을 붉은 꽃 없다 했습니다. 그의 막강한 권세도 언젠가는 꺾일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늘은 결국 배가 터지도록 먹게 내버려 둔 뒤 그 배를 눌러 모든 것을 고통 속에서 토해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조상도 등을 돌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업에 대한 하늘의 벌, 즉 천벌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 비친 어두운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것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눈앞의 이익이 아닌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우리는 종종 한 인물의 등장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이는 영웅으로 추앙받고 어떤 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운명, 특히 권력의 정점에 선 지도자의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학이나 논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영적인 지혜가 담긴 사주와 신점의 세계를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선 한 남자의 운명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길은 과연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예견된 파멸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깊은 통찰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날카로운 영적 통찰을 통해 가면 뒤에 가려진 진실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부 어부지리로 얻은 권좌, 그 끝은 고독 한 남자의 생년월일시. 8글자로 이루어진 그의 운명의 지도가 조심스럽게 펼쳐집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무속인의 첫마디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 돈을 참으로 좋아하는군요. 하지만 그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운 좋게 얻어걸린 어부지리일 뿐입니다. 그의 사주에는 태생적으로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과 끝없는 언변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때로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시에 수많은 구설과 시비를 몰고 다니는 재앙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주변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주에 새겨진 필연적인 흐름일지 모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의 지독한 이기심과 내로남불의 성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관점에서만 판단하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정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가난과 역경은 그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 독한 생존 본능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고통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주에는 스스로 정면 돌파하기보다 누군가의 등 뒤에 엎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정치적 동지이든 혹은 시대적 분위기이든 그는 항상 자신을 지지해줄 배경을 찾아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할 만큼 절망적인 운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운의 물결이 바뀌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를 푼 격입니다. 타인들의 싸움과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기묘한 방식으로 살아남는 힘의 근원은 그의 사주에 서려 있는 신가물, 즉 신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조상 중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무속적인 기질을 타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은 그에게 동물적인 직감과 예지력을 부여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가을의 문턱, 양력 10월과 11월에
그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거대한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날 만한 사건이나 구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 위기마저 또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 또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변인들의 희생이나 도움을 통해 가까스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행운이 계속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 후반부, 말년의 운은 어떨까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독히 외로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닌 그가 손에 쥔 권력이라는 신기루를 보고 모여든 것뿐입니다. 그가 가진 힘과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흩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아 쓸쓸하고 고독한 말년을 보내게 될 운명입니다. 만약 그가 직접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무속인은 이렇게 경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 조심하시오. 언젠가 그 긴 꼬리가 반드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인생의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그나마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사주에 내재된 비극적인 미래를 피하기 위한 하늘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2부 모래 위의 성, 위태로운 질주. 이번에는 또 다른 지도자의 운명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현재 마치 하늘의 모든 운을 한몸에 받은 듯 거침없는 기세로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카리스마에 열광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의 운명을 볼 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지극히 위태로운 기운이 감지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시대처럼 보일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는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8월이 모든 것의 변곡점이자 진짜 개임의 시작입니다. 8월까지 그는 활짝 편 날개로 창공을 마음껏 누비지만 8월을 기점으로 그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관제, 즉 법적인 문제나 소송, 구설수와 같은 재앙의 기운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8월에 시작된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들어가 11월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를 덮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운기는 확고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자 역시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찾아온 거대한 운, 즉 천운에 힘입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불복 게임에서 기적적으로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한번 해안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다 인해 고요한 바다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거대한 파도만 밀려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 그가 누리는 평온함은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폭풍전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의 운기가 좋지 않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는 아주 작은 빛만 보여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는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나 장기적인 계획 대신
지금 당장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마치 질서